이 상담의 과정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또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무엇을 호소하는지 내담자가. 거기서 이제 직접 호소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의뢰했다면 뭘 의뢰하지? 의뢰할 때는 의뢰하는 대상의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의뢰하는 사람하고 의뢰되는 그 피의뢰자라고 해야 하나? 그 사람의 관계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의뢰자가 담임이다. 그러면 담임반 아이만 보면 안 돼요.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만나는 것도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의뢰자가 엄마다. 그러면 딸만 보는 게 아니라 딸을 대하는 엄마를 같이 봐야 돼요. 요 부분을 항상 같이 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못 보게 돼 있어. 어떻게 봐요? 의뢰하는 사람의 창으로 보게 돼요. 무엇을 호소하는지, 무엇을 의뢰하는지. 그게 이제 일단 힘든 점이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라는 말을 쓰길 좀, 사실 이게 아주 딱 적합한 말은 아니라서, 이런 말 저는 참, 좋게 봤는데, 예전에 청소년은 문제가 있지 않다. 청소년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 문제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문제라는 단어보다 힘든 점, 어려운 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게 문제라는 말을 너무 이제 그동안 많이 써왔잖아요. 어떤 과정에서 상담 과정이나 설명할 때. 그래서 이제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단어를 자꾸 쓸 수밖에 없는데, 힘든 점, 어려운 점이죠. 자, 문제라는 시각하고 많이 다르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가 아니라 그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문제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하기가 좀 아주 핵심 간추려진 단어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힘든 점, 그래서 당면 문제라는 단어도 우리가 쓰잖아요. 이것도 사실 적합한 단어는 아닌데 적합한 단어를 못 찾겠어요, 아직. 그래서 그냥 당면 문제라고 쓰는데, 당면 문제라고 쓰는 이유는 당면이라는 부분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데, 우리가 너무 정신분석에 나 어렸을 때 초기 아동기 경험을 너무 강박적으로 연결시켜서 보기 때문에 당면을 초점을 두는 거예요. 절대로 과거로 가지 마세요. 아셨죠? 처음에 지금 내담자가 뭘 호소할 때 무조건 과거로 가지 마세요. 절대로. 현재 당면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 현재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당면.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건 현재예요. 현재 내담자 환경. 이게 자극, 정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욕구, 소망, 기대가 있고. 이게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죠. 현재 내담자가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요거 파악하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몇 살 때 이거 갈 거 없어요. 절대로. 그건 언제 간다고 그랬죠? 그거는 상담을 한참 진행하다가 이 경험이 이해가 안 되고 이 경험이 다른 경험과 중첩됐다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경험되지 않은 걸 찾아 들어갈 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절대로 처음에는 여기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해야 돼요.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현재. 이거를 집중해야 돼요. 요거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제 요 당면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호소하는 문제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상담자의 안목으로 요걸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당면 문제를 겪고 있는지. 여기서 핵심은 자극정서. 자극정서의 패턴이 도식이에요. 제가 아는 도식의 개념 정의는 패턴화된 자극정서. 과도하고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둔감하게 그냥 경험을 회피하거나 둔감하게 반응하는 패턴화된 자극정서. 그게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 내부의 적응의 문제를 일으키고 외부와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요. 소통의 장애를 일으키고.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정서 도식은 뭐라고요? 패턴화된 자극정서. 자극에 과도하게, 과민하게, 둔감하게 작용되는 패턴화된 자극정서. 이게 저는 정서 도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패턴화된 자극정서 패턴이 정서 상담을 통해서 바뀌어요. 거기에서 놓여지게 돼요. 도식이 바뀌는 거죠. 이제 어떤 자극이 제시돼도 패턴화된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패턴화된 과도한, 과민한, 둔감한 자극에 대한 둔감한 정서, 과도한 정서, 과민한 정서가 나오지 않게 돼요. 패턴화된 정서가 나오지 않게 돼요. 어떤 정서가 나와요? 상황에 맞는 정서가 나오게 되죠. 상황에 적절한 적응적인 정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담자가 무엇을 호소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여기에는 호소 문제와 당면 문제까지 다 우리가 얘기하는 당면 문제 파악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패턴화된 자극정서를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과도할까, 과민할까, 둔감할까, 회피할까. 둔감 종류, 둔감 쪽에 해당되는 건 회피, 둔감, 차단. 그 다음에 한쪽은 과도, 과민. 요것이 이제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를 요걸로 보는 거예요. 이 내담자는 과도할까, 과민할까, 둔감할까, 회피할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까. 자기 내부에 아니면 외부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항상 자기 내부의 문제나 외부의 문제예요. 그렇죠? 외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외부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외부 사람과 욕구 충족이 잘 안 되거나 이 부분이고 내부에 자기 경험을 차단해서 내부에 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으로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지금 무엇을 호소하는지, 그 호소하는 것을 상담자가 파악한 그 호소, 힘든 점은 무엇인지, 그것이 당면 문제로 자극정서 뭔지, 패턴화된 자극정서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그런 패턴화가 돼서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어떤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외부 사람과 갈등이 있다. 이제 그럴 때 그것도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문제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우리가 익숙한 단어지만 거기서 어려움이라는 관점으로 봐라. 힘든 점을 관점으로 봐라. 두 번째가 뭐냐면 뭘 원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경우 있죠. 원하는 걸 먼저 말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은 내담자가 현재라는 이 지점에 있는데 현재를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 얘기예요. 미래 얘기. 이런 사람은 다시 여기로 내려와야 돼요. 현재 뭐를 겪고 있는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내려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현재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근데 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인데 미래에 뭐냐면 상담이 끝났을 때, 상담을 통해서 미래에 원하는 게 무엇이냐예요. 원하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바뀌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담을 통해서 내 삶에서 변화하길 원하는 게 무엇이냐예요. 다르죠?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뭘 할 건데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에서 뭘 할 건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선생님이 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인지. 선생님이 저의 가도록 옆에 좀 뭘 이렇게 지팡이가 돼서 뭘 해주길 원하는지, 아니면 기가 막힌 묘안을 주기를 원하는지, 내 속에 뭔가 알 듯 모르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뭔가 힌트를 줘가지고 깨우치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선생님이 그 친구를 좀 담임선생님한테 말해서 걔를 좀 혼내주길 원하는지, 그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 친구가 날 놀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선생님이 가서 그 친구 좀 때려주세요. 이걸 원하는 건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한테 내가 당하지 않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방법을 알고 싶은지.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힘을 기르고 싶어요. 그 친구한테 당하지 않는 힘을 기르고 싶어요. 놀리는 말을 해도요. 내가 속상해하지 않는 든든한 마음을 키우고 싶어요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해야 돼. 아셨죠? 이 원하는 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가 의사소통이 분명히 돼야 돼요. 그래서 소망, 당위, 변화, 성장, 회복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건 상담자, 내담자 양쪽 다 해요. 내담자, 상담자, 그 다음에 상담, 상홍. 이건 뭐냐면 상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봐야 돼요. 상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상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돈을 꿔주세요. 저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세요. 저 졸업할 때까지 저만 바라보고 책임져 주세요. 안 되잖아요. 그죠? 상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내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둘이 상호작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담자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 주장하기엔 너무 자아가 약한데, 야, 그때 자기 주장을 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그때는 화를 내는 거야. 화는 고사하고 평상시에도 어느 누구한테도 화를 못 내는 사람인데 나를 괴롭힌 사람한테 화를 낸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내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정신분석 이 무의식을 좀 어떻게 해달라. 나는 정신분석적인 기반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상담자가 아닌 역할을 기대하는 거. 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상호,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관계.
상호관계에서 할 수 있는 거. 엄마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뭐 그걸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관계를 원한다든지 안 되잖아요.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는 상호작용만 할 수 있을 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 사람이 호소하는 것과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걸 다 합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예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이게 무엇을 할까? 이제 상담 목표죠. 서로 목표를 합의하는 거죠. 목표는 상담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는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많은 경우가 이제 구체화하는 것과 내담자의 목표가 아닌 상담자의 목표나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에서 무엇을 하는지, 상담자가 무엇을 하는지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담자가 어디에 도달하는지예요. 그리고 상담이 끝났을 때, 그리고 상담 목표 중에 많이 우리 여기 쓸 때 보면 어떤 식으로 많이 쓰시냐면 끝났을 때 도달하는 게 아니라 상담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과정은 뒤에 나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예요. 무엇을 하였는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끝났을 때 어느 지점에 우리가 끝났을 때 어느 목표에 도달하는 거 이 지점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 과정에 대해서 묘사해요. 상담의 수단과 과정과 방법을 묘사해. 자, 상담의 수단과 방법과 상담의 목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근데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써요. 상담이 끝나는 지점을 써야 되는데 요 점을 잘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 끝나는 지점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그 목표를 정한 것이 수행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상담 계획을 짜는 거죠. 상담자는 무엇을 하고 내담자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적인 경험도 중요하잖아요. 요 관계적인 경험도 요거 꼭 비잉만은 아니에요. 관계적인 경험도 비잉의 관계적인 경험이 있고 두잉의 관계적인 경험이 있어요. 두잉의 관계적인 경험은 뭐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공감해주고 공감적인 관계를 갖는 거. 그렇죠?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관계를 일부러 상담의 방법으로 갖는 것이 두잉의 관점이죠. 비잉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만나는 게 비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관계에 영향을 주게 돼요. 내담자와의 관계. 요 관계 경험과 상담자가 어떤 상담자의 역할로서 내담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 요것들을 이제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였는지는 실제 무엇을 수행하였는지예요. 실제. 그리고 내담자는 실제 무엇을 경험했는지. 요것도 좀 혼동해서 보시는 분이 있어요. 상담자가 한 것과 내담자가 경험한 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경험한 것과 내담자가 경험한 것을 같이 보시는 분이 있어. 요것도 분리해야 돼요. 다르잖아요. 상담자가 한 것과 내담자가 경험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공감을 했어. 근데 내담자는 공감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나약하다고 느꼈다. 그러면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자신이 한없이 나약해서 보기 싫었다. 이걸 두 개 연계시켜서 본다고 그랬죠? 연계시켜서 보고 상담자의 개입과 내담자의 경험을 분리해서 봐야 돼. 요거를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내가 공감했으니까 저 사람은 도움받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많은 경우 내가 저 내담자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저 내담자는 호의의 경험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면 착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짐을 들어줬어. 그랬더니 저 사람은 내가 이 짐도 못 들을 정도로 내가 나약하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나와 분리시켜서 내담자의 경험을 봐야 돼요. 내가 호의로 뭐 했으니까 저 내담자는 이렇게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보면 착각이고 오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와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분리시켜서 저 내담자가 실제 무엇을 경험했을까를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상담 평가하는데 객관적인 어떤 측정 도구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논문 쓸 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담 끝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객관적인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것도 이게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보긴 어려워요. 최종적으로 내가 뭐가 도움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상담자의 개입과 연결시켜서 이게 뭐가 평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렇죠? 그냥 다른 어떤 것이 내가 오늘 상담에서 이 사람과 전체 상담에서 이런 도움을 받았는지 이렇게 기술하지 이것이 상담자의 구체적인 어떤 개입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상담자가 주관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 개입이 저 내담자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했을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자꾸 살펴봐야 돼. 이걸 쓰시면서, 이 사례 요약서를 쓰시면서 이제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슈퍼비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은 제가 교과서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상담하면서 제가 1시간 상담하면 1시간 이상 리뷰한다고 그랬죠. 제 상담을 하면서 제 상담을 계속 보는 거예요. 물론 못 보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과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담의 교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보는 것이 저 자신을 확장시켜 준 건 저는 대학원 교수님의 강의도 아니고 어떤 명 강의도 아니고 어떤 그 책도 아니고 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자신의 어떤 걸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자극제일 뿐이에요. 저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킨 건 내가 나를 성찰해서 보는 것, 경험 속에서. 아무리 수많은 책을 읽어도 성찰해서 생활 속에서 보지 않으면 지식만 나지 나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역량이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역량이 발전하는 데는 자극적인 책과 사람의 말을 듣지만 내 경험을 실제 성찰해 보면서 내가 깨닫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수용적으로. 자기 비난이 아니고. 내담자가 객관적으로 실제 내가 공감한 것이 공감으로 수행했는지 아니면 공감이 나약하다라고 수치심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공감이 위협적으로 느껴서 너무 상담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도망가려고 했는지 마음속에서는 겉으로는 네 고마워요 선생님 저를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위협감이나 거리감 되게 부담감을 느끼고 상담자를 밀어내고 내가 이렇게 뒤로 빼려고 했는지 이걸 봐야 돼. 이런 것들은 언어적인 메시지로 알 수 있을까요?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알 수 있어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알 수 있고 비언어적인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맥락적 이해, 맥락적 반응을 자꾸 보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자, 그래서 실제 내담자가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과에 도달했는지가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어떤 변화에 도달했는지, 애초에 설정한 목표에 도달했는지, 그래서 변화했는지, 성과가 있는지. 자, 요게 이제 상담의 과정이에요.